시작했는데 사실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아무실 것 같아서 말씀이 두근두근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이 자리에 와서 치러주시는 국민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 선거 아니구나 이 자리에 만큼의 바람을 모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많은 오해와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기간 안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정종을 통해서 농촌 기본소득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 의원 후보들 모두 다가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15만 원 더네요. 1년에 180만 원이에요. 4일 가족일 때는 720만 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국민들의 얼굴에서 깍깍 웃는 모습이나 미소를 봤을 때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결과에서 저희들이 승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5명의 의원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런 진보 세력들이 진보 민주 세력들이 함께해서 의원들을 만들어냈고 또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들의 역량의 부족 그리고 트리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만 국민들과 함께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농촌 기본소득으로 할게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로 가동률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러면 유자저씨가 그리고 동네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만 국민과 함께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저희들이 간단한 아동국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국민운동본부안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들을 대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토대를 가지고 해야만 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뭐냐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정영 전 국회의원님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원님을 앞으로 불러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과 가동문 대전에 5년만 어떻게 계획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안하던 국민의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후보자인 전 의원님이 빼고요. 공부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박수 쳐주실 것 같습니다.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우리 재훈 전 국회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발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제 선거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한 달 동안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났고 그리고 또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또 저는 사실은 지지해주신 분들의 간절함이 우리가 얻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실상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그렇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고 또 많이 지지해주신 분들께서 실망할까봐 오히려 하루하루 마음 조이면 그게 약간 조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분위기를 그래도 좀 하동 한번 같이 바꿔보자 라고 했던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끌고 나가서 이것을 하동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공약들이잖아요. 저는 선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선과 낙선을 가르는 그런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과정 전반이 하동 발전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
함께 나누는 공론회장이고 또 어떤 게 가장 하동 발전에 적합하고 시급한 과제인가를 함께 토론하는 그리고 또 같이 목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났지만 어쨌든 하동 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캠페인이 지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뭐 국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당선인의 몫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고 또 갈사망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제도 산업부에 자료 요청은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히 TV 토론 때도 제가 한번 그 상대 그 지금 당선인 분에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올해가 그 산단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 아시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 지금 갈사만이 경제자유구역, 그래서 지금 광양방권의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매립권을 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매립을 하다가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사만 조성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매립하고 산단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책임졌던 시행사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나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햇빛소득 마을. 예. 이 319개 마을에 햇빛소득 마을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래도 지금 벌써 4개 마을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관련해서. 그래서 서류 관련해서 신청 서류도 좀 받으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빠른 시간 내에 잘 서류 준비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또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법원에 등기도 마치고 그래서 또 이제 농어촌 공사랑 유휴부지도 같이 협상을 잘하고 그리고 한전에 개통도 하긴 하고 기타 등등 해서 얼른 신청해서 지금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 500개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1차 그 신청에 200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2차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파악키로는 경쟁률이 2대1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는 한 그 10대1 정도 경쟁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인지 신청률이 생각보다 저조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하면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속도 내서 지금 열심히 관심 있는 마을들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서류 작성, 그다음 신청 그 과정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은 참 아깝죠. 네,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에 올게 터닝해가지고 구례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랑 구례 사이의 하동은 탈락이 됐고 구례가 이번에 추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정된 거는 어쨌든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이고 대통령님께서 본사업화하겠다. 심지어 금액도 높여서 이렇게 한번 SNS 통해서 내용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 있고요. 부디 지금 시범 사업에 돌입한 마을들에서 지역들에서 아주 좋은 경제 효과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본사업화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사업 되면 그때 가면 이제 한마디로 인구 소멸 지역의 농촌 지역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28년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본사업을 하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모임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연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범사업 대상지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아마 굉장할 겁니다. 이미 2차 추가 선정할 때도
50여 개 분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7개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뭐 그 경쟁률이 한 7, 8대 1 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연말에 한 번 더 내년 1년 사업도 시범 지역을 좀 늘려달라. 그게 이제 시범 지역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 내년 본예산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또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자기 지역도 시범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내년에 또 추가 모집할 것을 전제하고 또 우리는 또 저는 사업계획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 1년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러 국회 가서 한번 토론회도 좀 같이 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전제로 뭐냐면 우리 하동 지역이 좀 운동본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 사업을 할 만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난 지 한 달 됐는데 쉬지도 않고 오늘에서야 제가 오후에 잠깐 참내서 몇 달 동안 정리 안 된 집안 조금 냉장고 청소도 하고 그랬더니 뭐 한 2년 지난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발제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인구 감소가 마이너스 1.3인데 우리 69개 여기가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겁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69개구는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6%.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고령화율.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균 전국 기초지자체 고령화율이 20%잖아요. 이 고령화율이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기초 단체에서는 원래 20%, 10분 중에 2분만 65세 이상인데 옆에 보세요. 인구 감소 위험 지역 여기는 몇 프로입니까? 38%예요. 거의 2배죠. 근데 그러면 하동은 몇 프로일까요? 80%. 예, 설마. 40% 가까이 하겠다. 저희는 40%요. 43%. 네, 저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구도 저희가 올 1월에 4만 무너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인구 감소율도 높고 그리고 고령화율도 이게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심지어 69개군 평균보다도 더 높아요. 네, 거의 5%가 높죠. 5%가 높을 정도로 우리가 고령화율도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 시범지역 대상지가 되기에 아주 절박한 지역이에요. 제가 선거 기간에 국회 가서 좀 적극적으로 흡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이렇게 하동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그동안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충격을 덜 받으세요. 다른 동네 같으면 난리 났을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하동 화력 발전소 못 닫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자리 1000개 이상이 사라집니다. 하동에 일자리 1000개 이상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네, 되게 심각한 거죠. 세수도 사라지죠. 세수도 어쨌든 100억 가까이 되는 우리 하동에서 제일 큰 세수입니다. 제일 큰 세수 100억 가까이 되는 세수가 사라지고 일자리 1000개 정도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근데 저 단계적으로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라고 스케줄이 아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정부도 이렇게 하동군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가 노후화도 됐고 뭐 이렇게 환경이 더 안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때문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세수도 구멍이 나고 일자리 그 1000개면은 벌써 사실은 인구의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2%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이런 급격한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정의로운 전환. 그래서 발전소 폐쇄 지역 특별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기본소득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요구했는데 이제 가장 왜 탈락이 됐냐면 제가 왜 탈락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더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월 15만 원이잖아요. 왜 하필 월 15만 원이냐?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그게 가장 소비하기 좋은 딱 15만 원 받으면 기분 좋게 써버릴 수 있는 돈이다. 뭐 이렇게 연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정했고 1인당 15만 원이면 이제 2인이면 30만 원, 4인이면 60만 원, 그렇죠? 연간 얼마 받아요? 720만 원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풀리는데 지역 카페로 풀리고 우리 딸이 여기 곡성에 살고 있거든요. 걔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약간 서운했던 게 곡성 옆에 구례가 이번에 됐잖아요. 그리고 하동 건너뛰고 남해. 그러니까 좀 많이 서운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곡성에서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면 단위에서 써야 돼요. 읍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30%, 남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읍에서 쓸 수 있는 건 30%고 70%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면 단위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동을 따져보면 면 단위에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창업이 되더라고요. 창업. 그래서 가맹점이 늘어난 게 2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시범 지역에서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받았는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양고명 같은 데 가면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식점 있고 미용실 있고 그쵸? 정육점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슈퍼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15만 원 들고 열심히 가서 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30%는 읍에 나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30% 정도는 돈 모아갖고 친구들끼리 읍에 와서 외식도 하고 그렇게 쓰니까 당연히 좀 약간 불편하긴 해요. 그냥 내 돈 내 맘대로 쓰는 것만큼 편하진 않죠. 약간 불편하지만 어쨌든 공짜로 주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서 쓰다 보니까 매출이 2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족한 가게를 보고 또 좀 젊은 세대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받겠다고 전입해와서 창업도 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조금씩 이게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지금 6개월도 안 됐네요. 2월부터 받았으니까 4개월 됐는데 창업이 늘고 있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엄청난 효과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실제로 골목 경제, 구석구석 면 단위까지 좀 경제가 조금 꿈틀꿈틀 살아나고 이게 순환하는 속도가 그래도 기본소득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그 사람들, 국민들한테 15만
봐주겠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69개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좀 도심 지역에서는 자기들은 못 받는 돈을 시골에 오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준비해 본 게요. 얘기 나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돈으로 그러면 하동군은 이렇게 재정 환경이 어려운데, 우리 입에 달려 있잖아요. 하동은 돈이 없어. 그렇죠? 하동은 돈이 없어. 하동은 빚만 많아.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좌절되는 거를 다 감내를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 좀 해주세요.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벽을 향해서 항의를 하네. 노션 기본소도 안 좋다고 나가요. 근데 사실 우리 하동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죠. 그래서 하동군에 보시면은요, 우리 채무 없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일단은 국비가 40%가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전체 1년에 필요한 게 한 우리가 4만 명이면 720억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4만 명이면 딱 72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720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얘기냐? 무슨 돈으로 그렇게 돈을 15만 원씩 주냐? 국비가 40%고요. 그리고 도비가 30%여야 되고, 그리고 군비가 30%. 이번에 경남이 6군데인가 5군데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왜 다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에 반대해서 도 예산을 완전히 통으로 날려버렸죠, 처음에. 그래서 남해가 선정이 됐는데 도비 없이 군비 부담으로 다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는 확보가 됐고,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는 거기다가 안 주겠다. 그리고 전 도지사님, 이번에 당선인이신 분하고 경남도 의회가 다 삭감을 해버리니까, 그때 지금 당선되신 이제 나래 교수님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의회를 열어서 예산을 예측을 했는데, 근데 30%가 아니라 18%만 했어요. 그래갖고 참, 그러니까 하기 싫다, 그렇게 온몸으로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도 농어촌 기본소득 우리 경남 도민분들은 원하지 않나 보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선정 대상의 1순위가 선정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 1순위가 뭐였냐면요, 지자체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이 사업을 할. 근데 자, 의지 면에서 경남은 어때요? 의지가 없습니다. 꼴등인 거예요. 지금 경남 도민이 의지가 없는 후보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은 다 사실은 탈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원래는 40%, 30%, 30%.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국비 40%, 그 다음에 광역단체가 30%, 그리고 또 기초단체가 30%에 플러스 더해서 2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2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은 만약에 40%, 30%, 70% 확보돼서 나머지 30%는 또 해결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1차에서 우리 군수님이 신청을 안 했죠. 신청 안 한 이유가 예산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도 의지가 없고, 그리고 군도 우린 돈이 없어, 이래 버리신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대목은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좀 많이 감시해야 될 대목인데요. 뭐냐면
많은 돈이 쓰여졌다는 거. 네. 과연 그 돈은 돈이 아닌가? 그게 농어촌 기본소득보다 급하고 중요한 예산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물론 전체 그 나무 심기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두 가지에만 한 10억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 저는 이 구경 사업에 얼마가 쓰였는지 한번 나중에 분석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이렇게 돈이 낭비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 기획이 잘못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 요구가 몇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설계 변경 요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몇 개 예를 들면 청년 주택, 그다음에 청사 신축, 그리고 등등의 설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게 100억이 넘습니다. 네. 과연 이거는 괜찮은 예산 집행이었는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증액이었는가? 전체 예산이 100억이 아니고요. 증액분만 100억입니다. 그리고 청사가 그렇게 진짜 농어촌 기본소득보다 우선했는가? 그런 걸 따져봐야 되고, 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애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귀촌하기 위해서 그런 영유아 시설 필요한데 애들이 올 계획이 아직 안 보이는데 먼저 그런 시설 먼저 마련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것도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는 제일 황당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기 되게 오래된 우리 에버딘 대학 기숙사 시설 100억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몇 년째, 거의 10년이 넘지 않았나요? 저기 비어있는 거? 저기 비어있습니다. 되게 멀쩡한 그 기숙사 시설 다 비워놓고 또 건물 짓고, 과연 왜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좀 우리가 감시가 필요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따질 거 따지고 그러면서 좀 사실은 잘 쓰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냥 딴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 쓰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써서 내 이웃이 돈을 벌어요. 내 이웃이 돈을 벌면 그 사람 또 쓰죠. 이게 당연히 경제가 순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동 지역 경제에 아주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당선인이 막판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뭐 나도 할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마지못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할 거다가 아니라 군이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또 이런 일들이 지금 급한 예산이 많아,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거절할 수가 있죠,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진짜 막판에 공약했는데 공약 지키는지, 의지를 갖고 하는지,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오후에 마지막으로 그 하동에 돈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동에 돈이 없지 않습니다. 하동은요, 그 세입 결산액이 1조가 넘습니다. 안 놀라시나요? 아니요, 먼저 군수님이 빚이 많아갖고 빚 갚느라 반은 갚았다고 아직 반이 남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빚이 아니고요. 물론 일부 빚도 있어요. 저기 대송산단의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을 했죠. 사실 감사원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요, 갈사반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대송산단은 사실은 추진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채권을 발행해 가면서
있었어요. 예. 이것도 사실 기회 되면 사실 좀 예민한 지역은 이런 거 다 부상권 청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군수님이 그러니까 이전에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하동군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시오 해갖고 채권 발행해서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갖고 그게 이제 한 1,300억 정도 됐고 그거를 이제 하군수님이 좀 무리해서 갚았어요. 그 갚은 것도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복지비로 써야 되는데 무리하게 갚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 항목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전용할 수 없는데 부채 상환으로 전용해버리는 그게 문제가 좀 있다, 행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 나가는 거보다는 낫다 해서 무리하게 갚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친 예산 삭감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근데 우리가 세입 결산액은 1조, 4년 내내 1조였고요. 언제부터냐면 윤상기 군수 그 2기 절반 이후 때부터는 세입 결산액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년간 1조 넘는 돈이 하동에 들어왔다. 네. 참 그 자립도는 낮은데 교부금이 많이 들어오고요. 국고보조금도 많이 들어와요. 특히 교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조금 재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 자주도가 높습니다. 재정 자주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맘먹고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네, 굉장히 우리가 한 30위권 안에 들어요. 전국 그 전체 지자체 기초단체 중에. 그래서 자주도는 되게 높고 자립도는 낮고. 그래서 잉여금이 4년 내내 3천억 가까이 해마다. 그러니까 1조의 세금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7천억밖에 편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3천억이 남죠. 지금도 그 중에서도 특히 아예 안 쓴 돈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600억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돈을 당선인께서 잘 쓰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기본소득의 군 부담이 한 200억, 220억 정도 되거든요. 220억 정도는 부담해도 충분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소멸대응 기금을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주해 연속. 그거는 뭐 하군수님의 또 성과기도 하죠. 그래서 2년 연속 2025년, 2026년 저희가 그 기초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구 소멸대응 기금을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순세개임여금 이게 뭐냐면 아예 안 쓴 돈. 네. 아예 안 쓴 돈도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2023년도 거 25년도 건가 하여튼 봤을 때 순세개임여금 아예 안 쓴 돈이 1,700억 정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 220억 정도 부담하는데 재정에 파탄이 올 정도로 부담일까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우리 더 줘도 됩니다. 더 줘도 됩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에 속지 말자. 예,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면 우리는 돈이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은 제가 자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자꾸 유권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야 돼요. 우리 돈 없지 않아. 하동에 들어오는 돈 1년에 1조야. 1인당 얼마입니까? 인구 1인당 2,500만 원이에요. 예, 세금이 하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걸 안 준다. 다 어디다 쓸까? 그쵸? 예, 저도 늘 그게 궁금합니다. 1조가 하동에 제대로 풀리면 그거를 이렇게 그 세금의 환류라고 해요. 예, 보통은 그 기초단체나 아닌 지자체가 세금이 지역 안에서 다 환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걸 높이려고 합니다. 높이려고 하고 제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거를 평가하는 기관이었어요. 예, 니네 다른 산하기관들 지금 계약을 경기도 관내 기업이랑 몇 % 하고 있는지 조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예,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관내 기업 얼마나 계약하고 있는지 계약 내용 내놔. 그 비율을 다
조사하고 그 평가하고 그리고 이 비율을 높이자 막 이런 것도 캠페인도 하고 제가 그때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들마다 그 노력을 해요. 하다못해 종이 한 장도 관내기업 쓴다. 네. 용역은 관내기업 인센티브 준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지자체들마다 하는 노력이라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세금의 60%를 거의 강원도 내에서 쓰는 예. 그게 이제 한참 된 얘기라서 최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1조가 풀려서 5천억이 여기 쓰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동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눈에 띄게 돈이 도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반박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쨌든 학 교수님 그 시기 동안 많이 갚았어요. 배상금 그 지방채도 거의 다 갚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배상금 돌아온 게 이제 대우조선에 한 900억 얻어 맞았는데 한 700억 갖고 200억은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돌려받았고요. 그리고 한신공영한테 줘서 한 228억인가 그거 다 갚아버렸고 지방채 발행한 것도 거의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빚 때문에 하동은 복지사업 못해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통합니다. 빚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금도 없습니다. 이제 어민 배상금만 해주면 돼요. 금성모양 분담면 어민 배상만 해주면 이제는 하동구는 이제 적극적인 복지 사업을 해야 될 때인데 문제는 이제 발사만 저게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그거는 어떻게든 또 나중에 산업부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고 대책을 저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몇 가지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고 아까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는 정당은 얘기했고 하동도 똑같은 사정이겠죠. 다른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운동본부가 있고요. 기본소득 시범지역 됐던 지역들의 공통점. 첫 번째 운동본부가 다 있습니다. 추진본부가 있고 최소한 20% 30% 이상 서명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렇게 유치전 시범 사업 원한다 막 플랜카드 막 돌리고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플랜카드 선거 때 빼고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명운동도 우리 캠프에서 조금 하고 왔고, 그래서 이 추진본부를 원래는 하동에 있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잘 안 불러갔어요. 어쨌든 토론회, 간담회, 서명운동 이런 게 하나도 잘 안 돼서 좀 제대로 한번 꾸려서 활발하게 여기 그래도 농민회도 있고 또 노동조합도 있고 많더라고요. 상인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상인회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은데 상인회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은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 하고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했는데 들어보시면서 보면 흥미롭기도 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 정도였어?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중간의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번째 발표에서 운동용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어갖고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운동복을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담들을 전혀 안 가셔주셔도 돼요. 자, 근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왜 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정용 유튜브에 가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허리가 잘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갖다가 안 준다 그래서 배상관부가
중간에 빵꾸 나니까 우리도 줄 이유가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였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래도 없었고 구체적인 오지가 없는 거예요. 왜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데 가면 요 정도였으면은 15만 원 준다. 그리고 프랜카드를 제가 남해군에서 봤거든요. 남해군에서 제가 쫙 1시간을 달려 남해군 갔는데 프랜카드를 한 7, 80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지금 남해군이 머리 감고 밥 안 먹었어요. 15만 원 맞았거든요. 지금 당선자, 거기 쓰는 군수님이 7일날 군수를 취임하신 그 삭발하신 군수님은 삭발하고 밥 안 먹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워집니까? 바로 당선시켜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거 할 거예요 소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는 공원 넘어갔습니다. 김현수 당선자 거기 쓰는 군수가 되고 딱 정확하게 선거 3일 전에 저희도 농어촌 기본소로 갑니다. 공약 내세웁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려면은 뭐냐면, 군수가 손든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국민의 서명도 있어야 되고, 조례도 있어야 되고, 토론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 그게 자료들이 하나씩 심사위원들 바보 아닙니다. 펩시 쭉 갖다 내는데, 누가 농어촌 기본소로 간다고 하는 거 15만 원 되겠습니까? 심사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것도 됩니다라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 아이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효도도 좀 하고 애들한테 먹을 잘 챙겨주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농촌 모습을 할 때 저희 운동본부를 왜 필요하냐면 하동군수의 도장이 찍어져서 농촌 기본소득에 추진하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아래에 파탄이 하나도 없으면은 팩지면은 안 된다. 심사위원들 제가 말해서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할까?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 관련된 모든 액션들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뭐 구축, 공감대 형성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갖다가 최대치로 한번 끌어내보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인문부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문부가 지금 뭐냐면 유명무실하는 당장이다 보니 그 군수가 그 당선자 실을 일날해가지고 하반기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사진 한 장 먹고 서명 한 개 먹고 또 서명 사진하고 난 여기 의원 당선자분 두 분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뭐냐면 조례를 만들고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의원님들의 노력 이런 거 다 빼져갖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 다 빼져가지고 군수의 사인이 된 상태에서 하동군급이다라고 올려야 그래도 되거나 안 되거나 판매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빈개입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는 입장에서 일단 운동본부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본부에 지역에 주체하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지역의 문화 예술가들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합해서 갖고 공동대표가 되어서 각 분야의 사람들이 최소한 2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 공동대표에 대해서 서명운동도 해보고 그 이름 거기 속해 있는 단체의 대표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표로서 올라와서 이렇게 사인을 해줬을 때 그 힘은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도 뭐냐면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대표를 갖다가 선정하고 또 거기 모임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다른 일도 말해야 돼.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민기구로 단체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국민회비체도 포함된 방식으로 국민회비도 좋고 저번에 맨날 좋고 정의당도 좋고 농민회도 좋고 노민회도 좋고 모두 다 함께 뭐냐면 우리 해주세요. 김현수 군수의 이름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식적인 이름을 서명하고 써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대표들과 우리의 노력들을 보고 중앙정부와 심사위원들은
우리에게 노동적으로 줄 거냐, 시민적 줄 거냐 결정하면 됩니다. 군수 사인하는 건요, 대한민국 모든 군수 시장, 여기 69개 단체에서, 69개 단체에서 군수들은 다 사인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오늘 이런 모임을 만들고, 여기 오신 한 2,000명 정도가 임시 대표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그 대표단이 모여서 또 다른 단체들을 끌어모아서 대표단을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한 번 더 모여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를 맡을게요, 우리는 어느 지역을 맡을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게요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사 같은 날 우리 여기 오늘 사회들 찍으시고 기자님도 오셨는데, 저 화동국민의 단성식 국장님 오셨는데, 저 뭐야, 옥종시장 가서요, 진교시장 가서요, 화동시장 가서 사인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어져 있어야 점수판에 속합니다. 그 점수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며칠간 이제 모여서 점수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지금 우리들의 노래를 하나하나 모아서 건네고 건네서 실질적인 공적인 모습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과제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랬을 때 국회를 움직이고 중앙정을 움직이고 많은 곳에서 우리의 걸로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추진해서 우리도 할게요 하고 선언들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본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를 마련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길게 말할 것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많은 걸 썼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중에 뭐냐면 제가 말씀 잘했어요. 전용운동도 시작하고 시장 통해서 만나고 자유를 찍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냥 자료집도 만들어서 우리는 영합성 설명했으니까 보셔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들이 철회도 만들어가지고 박수 쳐서 그냥 철회도 하고 이런 단계를 가지고 마지막에 뭐냐면 유관기관인 국회나 이런 곳에 공사문화 이런 곳에 가서 우리 대표단들이 가서 우리 꼭 해주세요 가서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가는 단계 있다는 감정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같은 거라고요. 농업적인 모습을 해서 15만 원 가져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60만원대를 다 볼 수 있을까? 28년에. 그러면 우리는 올해 1년 내년에 들어가고 내년 하면 2년 연장이니까 29년에 출산하더라도 우리는 그 연장될 거 아닌가? 하는 머릿속에 생각도 솔직히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안 만들어진다면 약간 우리는 뭐냐면 2년이 뭐냐면 시범사업 기간이니까 29년, 27년, 28년 우리 연속 받고 나는데 29년 본 예산을 본 정책이 위반돼서 우리에게 될 때, 정계됐을 때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해 안에 먹어야 되겠다.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만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국민 모두 한 명 한 명의 바람과 예망과 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시행해보자. 그리고 같이 진행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토론을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여러 단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노조는 지금 참석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뽑아서 주겠대요. 그러니까 뽑아서 준다면 노동조합이 프랜스 노조도 있고 여기 아랫발전 노조도 있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뭐냐면 노조 분야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분야의 대표자를 뽑아서 결합하는 방식을 하겠다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민회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60% 이상이 뭐냐면 자동차의 60% 이상이 농업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회와 어민회한테 대표자를 임시라도 맡고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우리 박은근 농민회 장호봉 대장을 부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전집에 전통주를 하시는 전집에 선생님한테는 나는 연장자가 필요하니 연장자가 머리 그 사시는 정명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에
축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쪽은 제끼고 이쪽으로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누군가의 바람막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임시대표를 뽑고 회의를 가지는 것 중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서 오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